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제 작업실 메이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브랜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저희 브랜드는 피트모드이고요. Pearl in the Mud라는 문장을 줄여서 이제 피트모드라고 지었습니다. 네. 피트모드 의미는 Pearl in the Mud를 풀었을 때 흙 속에 진주라는 뜻이 있잖아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나다. 너도 Pearl in the Mud, 나도 Pearl in the Mud. 우리 모두가 다. 의미 좋다. 그러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버린 자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은으로 담아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연을 어쨌든 담아내는 그런 브랜드라는 거죠. 맞아요. 오, 의미가 진짜 좋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이 두 언니들에게 다 로고가 박힌 앞치마를 사줬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가져왔는데 언니가 까먹어가지고 여러분 아쉽지만 일단은 프린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입고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제 브랜드 소개를 해볼게요.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랜드 이름이 Your Own Natural Style 이라고 해서 약자로 용스라는 브랜드를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스타일링 하라라는 메시지를 저는 담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는 개성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유행이라는 열풍이 너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개성을 잃어가고 저는 그게 너무 아쉽고 그러면 내 개성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자기 자신을 일단 가장 사랑하는 거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선화가 자기 사랑이라는 꽃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선화를 대표 로고로 사용하게 됐고 그래서 제 브랜드 풀네임이 당신의 본연의 스타일, Your Own Natural Style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스타일링 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스냅 트와이스라는 브랜드를 이제 오픈 예정인데 그냥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 튕기는 거 2번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튕길 때는 제가 디자인할 때 영감 딱 떠올랐을 때 튕기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은 약간 오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랬을 때 맞아 그 주얼리 착용해야지 손가락 2번 튕기는 걸로 이제 완성되는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로고. 제가 만들었어요. 만든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해요. 일단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플리마켓을 나가면서 사실 대학생 때 저는 플리마켓을 5번을 나갔어요. 많이 했죠. 알다시피 이제 금속공예 작가가 많잖아요. 교수님들이 작가적인 성향을 많이 길러내는 커리큘럼이 학교에서 많다 보니까 작가를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플리마켓을 나가면서 그 짭짤하게 걸리는 수익도 좋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고객과 이 피드백이 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내 제품에 대해서 바로 반응이 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선했고 거기에서 오는 반응을 내가 몸소 느끼면서 내 제품을 좋아해주고 또 재구매하러 오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나는 사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꿈이 커져서 사업을 결심을 했고 사실 제가 4학년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외여행을 나가려고 모아놓은 돈을 이제 사업 자금으로 전향을 해서 그때부터 사업 자금이 모인 거죠. 사실 졸업하고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알바하던 곳의 사장님이 거기도 주얼리였거든요. 그 사장님이 저한테 디자이너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1년 정도 1년 기간 전체를 다 디자이너로 일한 건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배운 뒤에 올해 2월에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말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봐라. 체질이네, 체질이요. 그래, 나 어떻게 해? 할 수 있어. 가자, 이제 할수 언니 있어. 차례. 저는 연수랑 다르게 전공을 산업 디자인과를 나왔고
그리고 구두 디자이너를 8년 동안 오. 했었어요. 8년 동안 구두 디자이너를 꽤 오래 했잖아요. 좀 이제 8년이라는 세월이 저한테는 좀 이제 이 삶의 이게 뭐냐 전환점? 전환점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 좀 새로운 것을 좀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막 배우다가 은공예라는 거를 접했는데 손작업도 좋아하고 손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랑 맞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얼리 사업을 시작을 했죠. 오. 그러면은 그 구두에서부터 은 공예 작업으로 넘어오는 와서 배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그게 한 1년 정도 됐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1년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좀 더 있고. 그럼 어쨌든 만약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은공예로 넘어오려면 적어도 일단 1년 정도는 공부를 좀 해보면 좋다라고 보면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좀 한계를 배우면은 뭔가 이거다 싶으면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근데 저는 1년 정도를 배웠다. 좋아요. 여기서 잠깐 뭔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전공자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비전공자분들도 많잖아. 약간 비전공자분들한테 좀 응원의 메시지. 약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자면 연수랑 저는 금속공예를 전공한 사람이고 언니는 안 한 사람인데 충분히 비전공자도 저는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 근데 많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내 시작이잖아. 근데 뭐야? 오지 말라는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아니 근데 충분히 더 이제 바깥에서 배운 더 실무적인 내용들로도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다. 이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냥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건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화이팅!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 전 많이 좀 옛날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그걸 보게 돼요. 그 신라시대 금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 달려있고 금관을 봤는데 딱 그 사진에 이렇게 떠있는 PPT를 봤는데 뭐야 뭐 저 때부터 금관을 써? 뭐야 그럼 저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계속 주얼리를 다 착용해본 거야? 착용하는 거야? 와 이거 돈이 되는 그럼 그 정도로 고장이 됐다라고 생각이 됐고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얼리를 했다는 게 그 옛날부터 그래서 그때 그게 약간 꽂혀서 12살인데 막 혼자 동대문 가가지고 막 비즈 사고 막 용돈 가져가서 막 사가지고 집에서 만들고 이랬다가 한동안 좀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나의 과거를.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 내가 뭐를 이렇게 좋아했었지? 뭐가 이렇게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몰두하고 그냥 막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게 뭐였지? 근데 딱 그때 그게 떠올라서 그래서 저는 금속공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다가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인 거죠. 아예 이제 금속공예를 선택한 계기에서부터 주얼리 사업을 하기까지를 다 말씀해 주셨네요. 12살이면 진짜 어렸다. 그치. 어린 나이에 금관을 보고 너무 예뻤어. 근데 참 똑똑하네.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진짜 맞잖아. 그때 시대부터 다 그 주얼리,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계속 대대로 내려왔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건 있겠다. 망하진 않겠다. 망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니 대단한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깊게. 언니 돈 많이 벌어야겠다. 준비 기간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인데 가능해요? 사실 저는 사업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에서 제가 계기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장돼서 제 나이가 사실 28살인데 사실 좀 일찍부터 관심이 있었으면 좀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할 뻔한데 왜 그러지 않고 아직까지도 두 분 다 보냈는데 왜 나는 하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좀 많이 배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회사 생활도 해보고 싶었고 회사 생활도 잠깐 했고 저는 이제 컴퓨터 기반으로 주얼리를 제작을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게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거에 대한 숙련도도 키우고 싶었고 디자인을 잘하고 싶었어가지고 디자인도 공부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 이제는 해야 진짜 된다.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배울 거냐. 그래서 이제 저는 3월부터 완전히 본격적으로 뭐 패키지 만들고 사업자 내고 이제 8월 초나 이제 7월 말에 오픈 목표입니다. 지키셔야 돼요? 여기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전까지 안 올릴 수도 있다. 올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요즘 그 막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언니는 그래도 좀 차근차근 뭔가를 다 배워가면서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나만의 페이스를 갖고 하고 싶다 이 케이스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 네. 난 너무 조급하게 했어. 갑자기. 자, 그럼 조급했던 케이스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 뭐 오픈했다 한 데까지는 진짜 1년도 안 걸렸네 그러면. 진짜?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까지 포함하면 그치, 좀 1년이라고 더 치는 있지. 건데 나는 진짜 급하게 했는데. 근데 약간 언니 그래도 잘해. 그게 좀 솔직히 진짜 잘했어. 그래도 약간 좀 진짜 잘했어. 그 빠른데 정말 그 체계적으로 맞아. 하는 게 맞아. 와 근데 그거는 사람의 성향이 좀 아니 그거도 내가 좀 이제 급한 성향도 있는 것도 있는데 나는 디자인 계열에서 일을 좀 엄청 오래 했잖아. 맞아.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내가 계속 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맞아. 경력 무시할 수 없어. 경력이 어디 안 나는 거. 얘들아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그게 증거도 커. 이게. 우리도 나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 얘들아. 그리고 이게 있어. 계속 내가 독립을 해서 생활을 했잖아. 그게 계속 고정적인 수입이 없잖아. 퇴사를 했고 그치.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조급해지는 건 있었다.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일단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의 기준이 상표 등록 그거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2022년 4월부터 약 11개월 정도 준비해서 올해 2월 20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전부터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긴 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4월에 상표 등록을 진행하면서부터 디자인이 정해져가지고 사실 그 전에 했던 게 너무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쓴 게 없어. 사실 지금 보면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네.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사실 더 빠르게 하긴 너무 어려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하세요. 저는 이제 뒤에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전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조금 단축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1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연수도 많은 도움을 주고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개척해나가면 저는 약간 여기서 이때쯤이면 이것도 생각해봐. 이것도 해야 될걸? 이걸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좀 빨라진 거라서 갑자기 고맙네요. 고맙죠? 나는 사업 초기 자금을 난 진짜 별로 안 들었어. 한 200에서 300? 200에서 300. 언니 패키지도 한 거야? 패키지는 이제 조금 작게 잡아서 난 너네랑 좀 다르지. 그치. 재료비 같은 재료는 거는 제외하고 다 제외하고 200에서 300 정도 들었다. 저는 좀 신기하네. 저는 400이 들었어요. 뭔데? 패키지까지 다 합해서. 그래서 뭐 상표 등록, 뭐 홈페이지 제작, 패키지 제작, 보증서, 뭐 엽서 등등등 짜잘짜잘한 것까지 다 합해서 저는 400 정도 들었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작업실 월세나 재료비 이런 거를 제외하고 400이니까 그거 포함하면 그래도 좀 더 들었겠죠? 아무래도 패키지 영향이 더 크긴 한 것 같아. 맞아. 내가 진짜 많이 나간 게 다 패키지였거든. 이게 그 사람들 오해할 수 있어. 내 패키지가 제일 비싸. 맞아. 사실은 단가는 제일 비싼데 여기가 그렇게 늦지? 제작 수량인 1000개를 맞아, 맞췄어야 맞아. 되고 언니는 맞아. 그냥
사서 아,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아, 그래? 그치. 참기가 아니구나. 아니지. 그치. 그런 면에서의 차이지. 그게 아마 궁금하신 분도 많을 수도 있어. 이제 그러면 나중에 어. 패키지 할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사실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컴퓨터로 나왔을 때 실물과 컴퓨터에 있는 상의 실물이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 번 뽑게 되면 시제품을 제작하는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 3명이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는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 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아직 최종 패키지가 나온 건 아니고 진짜 따끈따끈하게 오늘 방금 받았어요. 이 시안을, 샘플을. 그래서 만약에 연수가 빨리 편집을 한다면 정말 빨리 편집한다면 제 최종 패키지가 사진으로 안 뜰 거고요. 만약에 연수가 좀 늦어졌다. 그러면 제 최종 패키지가 사진이 첨부되지 않을까. 네네네. 네, 연수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접어서 만드는 패키지예요. 기존에 이렇게 펼쳐져서 전개도가 나오면 제가 접어서 이제 상자를 만드는 건데 그 장점을 말하자면 3가지 중에 가장 단가가 낮아요. 그리고 보관이 용이해요. 왜냐면 이거는 종이를 펼쳐져 있는 상태로 천장이 오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만 접으면 된다는 거. 근데 필요할 때마다 접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또 있는 거죠. 여러 패키지 중에 이 패키지를 사용한 게 저 이제 패키지를 딱 받았을 때 뭔가 소비자들이 조금 더 재밌는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패키지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엽서가 좀 빠지는 형태로 일부러 제작을 했어요. 그럼 독특하게 좀 해보고 싶어서 이걸 하는데 이거가 가능한 게 이 종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 상자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엽다. 하게 됐습니다. 귀여워. 색깔도 너무 이쁘다. 맞아. 이거 이제 얘는 화이트지만 여기 색깔 다 들어가면 들어가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오. 예쁘게 아이고. 여기 이제 로고도 크게 들어가고 박스 색깔이 주황색이야? 약간 노란색과 주황색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저는 여기 다 전체 인쇄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이 상자를 열어서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여기 귀여운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비밀. 이거 구매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구매해주세요. 저는 일단 흔히 말하는 사바리 박스를 저는 사용했어요. 그래서 타라 이렇게 사바리 박스 사용했고요. 요거는 저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사진 첨부할게요. 212번 금박으로 로고를 받고 종이는 은은한 진주펄의 쿼츠라는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사바리 박스고요. 요거는 조금 사이즈를 크게 했어요. 왜냐면 뱅글 팔찌도 원래는 제작을 해서 넣을 생각으로 일부러 좀 크게 했고 아직 뱅글은 없어요. 근데 정작 뱅글은 없지만 일단 뱅글까지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디자인은 했고요. 그다음에 안에 보시면 저는 이렇게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증 요거는 이제 은 폴리싱 천 같이 넣어드리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제 브랜드 소개 반투명지에다가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증서를 겹쳤을 때 가운데 윤스가 보이게끔 일부러 디자인을 했고요. 요거는 뒤에 보증서 이렇게 카드 이렇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우치 저는 스웨이드 블루 스웨이드 천으로 파우치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 제품 담을 수 있게 파우치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 부피가 커가지고 보관이 용이하진 않아요, 사실. 게다가 만약에 겹쳐서 놓는다 해도 이렇게 뚜껑끼리 얘는 얘끼리 하면 사이즈가 다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쌓을 수밖에 없어서 보관하기에는 용이하진 않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이제 장점은 아무래도 두께가 있고 흐물거리지 않은 단단한 소재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제품이 담겨온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펄감을 저는 사용했는데 또 다른 느낌으로 사용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간 고급스러움을 좀 더 연출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파우치를 하는 게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그냥 지퍼백이나 이렇게 담기에는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요것도 사실 종류가 많은데 복주머니 형식으로 이렇게 줄 당겨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는 그냥 이렇게 박음질 되어 있어서 그냥 따로 뭐 걸거나 이런 거 없는 걸로 했는데, 저는 나름 나쁘지 않고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부드럽기도 하고 깔끔하고, 진짜 저는 항상 simple is the best 항상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달라. 진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소개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랑도 가기 때문에 맞아, 또 맞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컨셉에 따라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컨셉으로 보이면 이게 어떤 지퍼백을 해도 되게 그 컨셉에 맞아 보이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제 컨셉에는 지퍼백이 맞지 않아서 저는 이 스웨이드로 파우치로 했습니다. 저의 패키지입니다. 파우치. What's in my 저의 pouch? 패키지이고요. 되게 잘 잡히나? 저는 여기에 이제 그 형압을 넣어서, 여기 이제 재생지인데 저는 이제 자연에서 영감을 받는 거잖아요. 깨끗한 환경 보호에 좀 이바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요거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렇게 재생지를 띠지로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메인 박스인 tin 케이스, 이거 이뻐요. 저는 그냥 tin 케이스만 이렇게 맨 처음엔 하다가 지금 좀 추가를 했는데, 이거는 메탈 스티커라고 이렇게 제 로고를 붙였고, 그다음에 tin 케이스를 열으면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여기 안에도 재생지로 한번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나가고, 이거는 저희 보증서입니다. 아주 귀엽죠? 귀엽다. 이렇게. 보증서도 후광공이 아, 맞아. 제가 소방공을 좀 많이 해서 보증서에 돈이 좀 여기에 형압이 들어갔고, 프린트가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이거 뭐라 그러죠? 여기 여기 접는 선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비싸겠다. 이게 또 그리고 두꺼운 재생지예요. 아. 그래서 좀 단가가 좀 나왔습니다. 단가가 가장 높은. 아,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연수랑 이제 친구들이랑 다른 게, 이 뭐죠? 파우치를 안 했어요. 파우치를 안 한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적인 그런 이유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딱 필요한 것만 제공을 하는 게 저의 좀 그런 뭐라죠? 목표? 갑자기 내가 이거 빼서 얘는 더 마시면 돼요. 그리고 틴케이스의 장점, 이게 제가 선택을 한 게 이거를 고객님들이 받으셨을 때 재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틴케이스를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단점이라면은 이거를 이제 보관을 할 때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도 하는데 좀 약해. 내구성이?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보관을 할 때. 보관? 이게 하나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 착착착착 아. 보관을 하잖아. 나도 좀 그래도 수량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찍혀. 이게 좀 찍히는데 이런 게 조금 단점인 것 같고, 보관을 하실 때. 그리고 조금 스케치가 나면 또 고객님들한테 나가면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제가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장님이 재활을 하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주얼리 보관을 하시거나 약통으로 쓰시거나 여행 갈 때 면봉을 넣어서 다니시거나 그런 걸로 아주 렌즈 끼시는 분들 여기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좋다. 최고입니다. 좋다. 여행 다닐 때도 진짜 아주 최고입니다. 진짜. 네, 그 정도가 드리네요. 나 아까 엽서 얘기한